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TLB입니다. TLB의 테마는 반도체 CXL 반도체 재료 부품 PCB, FPCB, 회로 기판, DDR5 반도체 후공정이 있습니다. TLB는 2011년에 설립된 PCB 제조 기업이며 주요 제품으로는 메모리 마줄용 PCB와 SSD용 PCB가 있으며 2020년부터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용 PCB 사업까지 진출하였음. 동사의 매출은 인쇄 회로 기판 부분에서 100% 발생,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용 PCB 포함 하고 있음.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주, SK하이닉스, 주, 마이크론, 미국 등이 있음. TLB는 반도체 CXL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TLB 테마 반도체 CXL 반도체 재료 부품 PCB, FPCB, 회로 기판, DDR5 반도체 후공정. 기업 개요 인쇄 회로 기판, PCB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동종업을 영위하는 한진솔루션과 베트남 법인 TLB VINA를 종속기업으로 보유. 반도체 부문에 특화된 PCB 생산업체로 메모리 모듈을 필두로 사물인터넷, IoT,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등의 강점을 보임. 주요 제품은 메모리 모듈 및 SSD 모듈 PCB, 반도체 장비용 PCB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국내외 반도체 업체들의 납품함. 재무 주요 고객사들의 낸드 재고 조정 및 HBM 집중에 따른 PCB의 수주 지연에도 한진솔루션의 양호한 성장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 원가 구조 저하와 인건비,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영업외수지 개선 및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AI 서버 시장의 확대에 따른 데이터 센터향 SSD 수요 증가와 주요 고객사 내 미드 하이엔드급 기판 점유율 상승, EXL 기판 초도 양산 시작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반도체 CXL 관련주 TLB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지표 분석 2025년 2월 14일 기준 장마감 TLB의 시가총액은 1,82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TLB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25위입니다. TLB의 상장 주식 수는 983만 2,630주입니다. TLB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TLB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은 68.49배이고 추정 PER은 48.00배이며 동종업계 PER은 12.4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119.45배, EPS, 주당 순이익은 256원, BPS는 11,281원, PBR은 2.71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 1,262원, 2022년 12, 3,108원, 증가율 146.276%, 2023년 12, 256원, 증가율 91.763%, 2024년 12, 2, 389원, 증가율 51.953%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16.09%, 2022년 12, 31.25%, 2023년 12, 2.26%, 2024년 12, 2, 3.44%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4배, 11,309원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8,875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134억 원, 385억 원, 30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124억 원, 305억 원, 25억 원입니다. TLB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56.53%이고 유보율은 2167.39%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TLB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305.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 비율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 65.15%이고 TLB의 부채 비율이 42.47%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 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10.68%이고 TLB의 총자산 증가율이 2.67%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33%이고 TLB의 매출액 증가율이 22.68%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19.11%이고 TLB의 순이익 증가율이 87.34%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0.43%이고 TLB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89.98%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이 3.6%이고 TLB의 총자본순이익률이 2.41%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 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66.56%이고 TLB의 자기자본 비율이 70.19%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에 의존했음을 나타냅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며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안정적이고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2.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100.72%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매출 채권은 증가하여 매출 채권 회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채권 회수 미회수 시 판관비, 대손상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현금 흐름표 분석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영향, 당기순이익의 가산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으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TLB의 2025년 2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18,56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4,280원보다 4,28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126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TLB의 종가는 18,560원이며 TLB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TLB의 종가는 18,560원이며 TLB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있어 장기적인 추세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일 종가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것은 주가의 강력한 지지선을 넘어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47%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RSI가 78.02%로 과매수 상태임을 뜻하고 가격 조정 또는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 신호입니다. 금일 반도체 CXL 반도체 재료 부품 PCB FPCB 회로 기판 DDR5 반도체 후공정은 거래량 483만 5,214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만 3,800-3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57만 4,398주, 한국투자증권에서 59만 2,00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5만 4,26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6만 5,206주, NH투자증권에서 31만 7,20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65만 9,731주, 한국투자증권에서 58만 5,47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3만 8,80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5만 3,754주, NH투자증권에서 29만 3,68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2.95%은 29,96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1,039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TLB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도체 CXL 관련주 TLB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금일 5월 2일 6기 발광 다이오드 3D 낸드 2차전지 반도체 전공정 2차전지 소재 부품은 거래량 11만 4,85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128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27,267주, 맥쿼리에서 15,466주, JP모간에서 1,301주, 한국투자증권에서 9,777주, 키움증권에서 5,73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13,656주, KB증권에서 9,385주, 한국투자증권에서 9,116주, 삼성증권에서 7,87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60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37.89%은 16만 3,16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9만 7,601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솔케미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OLED, 6기 발광 다이오드, 관련주 한솔케미칼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